세력을 키운 조슈, 큰 돈을 벌었던 사스마, 에도만의 한 무리의 검은색 배가 정박합니다. 서양의 최신식 대포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었죠. 17, 18세기 에도 시대 때 엄청난 발전을 한 일본. 하지만 19세기가 되자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도시의 팽창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화의 양은 더 늘어나죠. 이제 더 이상 일본 내부에서의 자급자족 경제체제와 봉건주의적 통치제도로는 발전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도 힘든 단계에 도달합니다. 막부 말기 쌀값은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져만 갑니다. 집단 노조, 상소, 대규모의 폭력 행위 등의 저항운동은 더욱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많은 잊기들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을 통해 독립하거나 왕정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에도에서 조금 떨어진 번들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소금과 종이, 창고와 금융업의 전매 사업으로 세력을 키운 조슈, 해양무역과 사탕, 수소, 고구마, 담배 같은 특수작물 재배와 판매로 큰 돈을 벌었던 사스마, 깡촌 취급당하며 차별만 받아온 도사, 쇼군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이리저리 삥을 뜯겨 항상 가난하게 지내왔던 미토, 이를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세력을 넓히던 러시아는 사할린과 홋카이도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터진 아편전쟁, 서구 열강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청나라를 보는 일본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증기선과 최신식 대포로 무장한 서양 열강의 존재는 엄청난 불안감이었습니다. 다이묘 아래 사무라이는 전쟁 집단이었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죠. 에도 시대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회는 오히려 사무라이들의 존재 가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며 신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갑니다. 우다 노부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전혀 다른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전쟁보다 현재 정치에 더 관여하려 합니다. 그러던 1853년 6월 3일 에도만의 한 무리의 검은색 배가 정박합니다. 이 함대의 수장은 페리제독. 그는 막부 관리들에게 미국 필모 대통령의 친서를 건네주면서 미국과의 통상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요청이지 안 들어주면 때린다라는 반협박이었죠. 러시아와 미국, 네덜란드 등 일본과의 접촉이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군사를 내세워 통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몽연합군을 제외하고 일본 본토에 이런 무력적 강압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섬의 특성으로 별다른 위기 없이 몇천 년간 나라를 유지했던 일본. 바람이 없이도 잘 움직일 수 있는 증기선은 일본의 방어적 이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사카, 에도 등 일본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서양의 최신식 대포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었죠. 특히나 에도만은 움푹 파여 있어 적은 수의 해군 전함으로도 봉쇄가 가능했습니다. 막부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페리는 약 6개월의 논의할 시간을 주고 떠나갔습니다. 쇼군은 각 다이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막부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이묘들은 오랑캐인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54년 1월 페리가 다시 에도만에 정박하자 막부는 통상 요구를 수용하고 1854년 3월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후에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완벽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으로 모직물, 면직물, 무기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금이 엄청나게 나가면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을 완전한 경제 식민지로 삼을 생각이었지만 일본에게 다행히도 3년 뒤인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일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 다른 국가처럼 식민지화될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후에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도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자 막부의 권위는 사라져갑니다. 외세의 침략을 막지 못하는 쇼군의 힘은 당연히 희미해져 갔죠. 자신들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서도 상황이 계속 나빠지기만 하자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커져갑니다. 막부파와 반막부파의 권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